109페이지의 확률의 덧셈 정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거기 초록색 부분에 정리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표본공간 확률의 덧셈 정리는 표본공간 S의 두 사건 A, B에 대해서 P, A 합사건이죠. 합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A가 일어날 확률, 사건 A가 일어날 확률과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더한 다음에 곱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빼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마치 우리가 집합에서랑 비슷하죠.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는 거랑 상당히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될 것 같고, 자 밑에서 다시 설명을 해줄게요. 그런데 특히 두 사건이 서로 배반 사건이면 배반 사건이 뭐냐면 곱사건이 공사건인 거야. 그러니까 겹치는 게 없을 때는 어떻게 돼? 얘가 0이 되니까 이게 공사건이라서 확률이 0이 되니까 그냥 합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A가 일어날 확률이랑 B가 일어날 확률을 더하면 되겠죠.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여사건의 확률인데 표본공간 S의 사건 A와 그 여사건 A의 여집합에 대해서 그 여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1에서 그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빼면 되죠. 자, 요것도 집합에서 원소의 개수랑 상당히 비슷하죠. 자, 밑에서 다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 밑줄근 것들은 암기하셔야 됩니다. 암기하시고 지금 선생님이 쓴 대로 배반 사건 옆에다가 이렇게 곱사건이 공사건이다 이렇게 써놓도록 하세요. 자, 밑에 보겠습니다. 확률의 덧셈 정리인데 어떤 시행으로부터 얻어진 표본공간과 사건들을 우리는 집합을 이용해서 표현을 했고요. 집합에서 표현했고 이때 표본공간과 사건들을 모두 유한집합입니다. 유한집합. 주사위를 던지거나 동전을 던지거나 주머니에서 공을 꺼내거나 카드를 선택하는 거 보면 당연히 한 개 사건의 개수는 유한계죠. 그때 두 사건 A, B에 대해서 고등수학 하에서 배웠던 집합에서 다음 등식이 성립함은 자명하다. 이렇게 증명하는 거 우리가 확인했던 거죠. 두 사건이 모두 두 집합이 모두 일어날 확률. 그렇죠?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사건 A가 A의 원소의 개수 더하기 B의 원소의 개수 빼기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됐었죠. 자, 얘를 적당히 변형을 하면 확률에서도 비슷한 등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기역의 양변에다가 요거 양변에 표본공간의 원소의 개수 NS를 나누면 모든 경우의 수분의 그 합집합이 일어날 모든 원소의 개수분의 합집합이 일어날 원소의 개수는 이게 합사건이 일어날 확률로 바뀌고요. 그렇죠? 모든 원소의 개수분의 사건 A가 일어날 원소의 개수는 이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되고, 그죠? 얘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이건 곱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되지, 그렇지? 그래서 이 덧셈 정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결국은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양변을 전체 원소의 개수로 나눠주면 이런 그 확률의 덧셈 정리에 해당하는 식이 나온다는 거죠. 그치? 이거 집합이랑 같이 생각하면 굉장히 쉬울 수 있어요. 알겠죠? 그냥 의미만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아니라 그 자리에 확률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외우시면 됩니다. 만들어지는 건 이해했죠? 과정은 중요하지 않고 결과를 외워주세요. 자, 합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더하기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빼기 곱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다. 이게 확률의 덧셈 정리입니다. 덧셈 정리. 자, 그런데 여기서 특히 두 사건이 서로 배반이야. 배반이면 곱사건이 공사건이죠. 그렇죠? 그 곱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공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니까 0이지. 공사건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빼기 A랑 B 곱사건의 확률이 0이기 때문에 빼나 마나지. 그래서 확률의 덧셈 정리에서 합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A 사건이 일어날 확률과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더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배반 사건일 때는 각각의 확률을 더하면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배반 사건이면 이렇게 합사건이 두 사건을 더하는 거고 합사건이 두 사건을 더한다는 건 반대로 둘이 배반 사건이구나. 이것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배반 사건이면 덧셈 정리가 이렇게 되고 덧셈 정리가 이렇게 되면 걔는 배반 사건이다. 이렇게 거꾸로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배반 사건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완전히 둘이 겹치는 부분 없이 떨어져 있겠죠. 그러니까 각각의 확률을 그냥 더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확률의 덧셈 정리 특별히 어렵지 않았죠,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그 기본적인 공식 외우셔야 되고 배반일 때는 이게 성립하고 이게 성립하면 배반이다. 이렇게 서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 확률의 덧셈 정리는 보통 주사위를 던질 때 짝수의 눈 또는 3의 배수의 눈이 나올 확률, 뭐 수학 시험에서 100점 또는 90점을 맞을 확률과 같이 두 사건에 또는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또는이 나오면 덧셈 정리인 거야. 근데 뭐 반드시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또는이라는 단어로 연결돼 있으면 우리가 합사건의 확률을 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볼게. 자, 예제 24번 보면요. 1부터 20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20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한 장을 뽑을 때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모든 경우의 수는 20 이렇게 되겠지. 20. 네. 카드에 적힌 수가 2의 배수일 확률. 자, 여기 2의 배수 몇 개 있지? 2의 배수 여기에 10개 있죠. 10개. 그치? 그럼 2의 배수가 나오는 확률은 20분의 10 이렇게 되니까 2분의 1이죠. 2분의 1. 자, 그 다음에 카드에 적힌 수가 3의 배수일 확률 이렇게 되면 여기에 3의 배수가 6개 있죠. 6개. 3, 6, 9, 12, 15, 18까지 이렇게 해서 6개 있지, 그치? 6개. 그러니까 얘는 20분의 6 해서 10분의 3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치? 이렇게. 자, 카드에 적힌 수가 2 또는 3의 배수인 거, 그렇죠? 우리가 집합에서도 또는이 들어가면 합집합이었거든요, 그치? 그러면 어떻게 된다? 2의 배수일 확률 더하기 3의 배수일 확률 10분의 3. 자, 빼기 2의 배수면서 3의 배수인 거. 자, 2의 배수면서 3의 배수인 거 6의 배수죠. 6의 배수는 두 번 세게 되지. 여기 한번 써볼까? 2의 배수도. 자, 2, 3, 2, 4, 6, 8, 10, 12, 14, 16, 18, 20 이렇게였던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보면 어떻게 돼? 6 같이 들어있고 12 같이 들어있고 18 이렇게 같이 들어있죠. 그렇죠? 6의 배수가 몇 번 들어가? 20까지 3번. 그렇죠? 6의 배수가 3개 있거든. 그러면 20분의 3을 빼야 되지. 그렇죠? 자, 왜냐하면 2의 배수 하면서 6, 12, 18을 셌는데 3의 배수 하면서 또 셌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빼주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게 계산을 해보면 20분의 10 빼기 더하기 6 빼기 3 이렇게 되니까요. 20분의 13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치? 괜찮아? 이런 식으로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네, 그 밑에 애플리케이션 34번도 해보시고요. 보시고 다음 여사건의 확률인데요. 여사건의 확률.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안다면, 그죠? 안다면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 여사건의 확률도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거나 두 개 합친 게 전체죠. 그게 1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표본 공간 S의 두 사건 A, B에 대해서 A 교집합 B가, 그렇죠? A 곱사건이죠. 그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경우가 공사건이라는 얘기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때는 어떻게 된다?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각각의 확률을 더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렇지? 두 개가
두 개.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은 A의 확률과 B 확률을 더하면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바로 앞에서 배운 거죠. 덧셈 정리해서 두 사건이 서로 배반일 때는 그 곱사건이 공사건이기 때문에 뺄 게 없어서 합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사건 A가 일어날 확률과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더하면 된다. 근데 여기서 B가 A의 여사건이야. B가 A의 여사건이야. 그럼 A랑 A의 여사건은 서로 당연히 배반 사건이죠. A가 아닌 게 A의 여사건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 A랑 A의 여사건의 합사건은 A가 일어날 확률 더하기 A의 여사건이 일어날 확률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A랑 A의 여사건을 합하면 그게 전체거든요. 그러면 전체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바뀌겠지, 그렇지? 전체가 일어날 확률 1이니까, 그렇죠? 그럼 1이 그래서 전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1이니까 1은 PA 더하기 A가 일어날 확률과 A의 여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더한 거랑 똑같죠. 얘를 구하려면 어떻게 돼? 얘를 이렇게 이항을 하는 거야, 이쪽으로. 이항을 해주면 어떻게 돼? 여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1에서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빼면 되죠. 이거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랑 똑같습니다. 알겠죠? 똑같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자, 표본 공간 S의 사건 A와 그의 여사건 A의 여사건에 대해서 A 여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1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빼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거는 그럼 언제 쓰냐면 여사건의 확률은 보통 구하고자 하는 확률이 여사건을 구하는 것보다 어려울 때. 자,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언제 쓰느냐가 중요하죠.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라 내가 구하려고 하는 것보다 반대 상황이 더 구하기 쉬운 거야. 그렇죠? 그러면 반대 걸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적어도 모모일 확률, 모모 이상일 확률 이렇게 모모가 아닐 확률 뭐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돼? 반드시 우리는 여사건의 확률을 생각해 봐야 돼. 여사건의 확률을 풀라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라는 거지. 그렇죠? 생각해 보는 거고 그걸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번 문제 볼게요. 자, 남자 예제 25번. 남자 3명과 여자 4명 중에서 임의로 2명의 대표를 선출할 때 적어도 남자가 1명 선출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지? 자, 대표를 2명 뽑을 거예요. 그렇죠? 2명을 뽑는데 대표 1, 대표 2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했을 때 적어도 하나가 남자라는 건 남자, 여자 이렇게 돼도 되고 남자 이렇게 돼도 적어도 하나 남자죠. 그렇죠? 그러면 남자, 여자 뽑히는 거랑 남자 뽑히는 걸 합해도 되는데 이 반대가 뭐가 있죠? 여자 뽑히는 거야. 여자 뽑히는 게 그 반대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게 전체인데 거기서 여자 뽑히는 걸 빼면 남자가 적어도 하나 뽑히는 거죠. 오케이? 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모든 경우의 수는 어떻게 돼요? 7명 중에 2명 뽑는 거니까 7C2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처음에 그 여자 뽑힌다는 건 요 4명 중에 2명이 뽑히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1에서 이걸 빼주면 된다 이거지.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1-7C2는 2 곱하기 1분의 7 곱하기 6이니까 3에서 21이고요. 그 다음에 4C2는 2 곱하기 1분의 4 곱하기 3이니까 6이지. 이렇게. 그래서 얘는 약분하면 1-7분의 2니까 얘는 7분의 5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적어도 한 명이 남자다 그럼 남자가 대표로 1명 뽑혀도 되고 2명 뽑혀도 되는데 그 반대는 여자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래서 반대를 빼는 게 더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예제도 풀어보시고 뒤에 연습 문제도 한번 풀어보세요.